아, 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 아, 네, 이번 시간도 동일한 순서로 알고리즘의 개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알고리즘의 오버피팅을 막는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하는 알고리즘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이브 베이즈는 통계학의 베이즈 정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예측 회귀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어떤 사건에 대한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이용해 사후 확률이라는 개념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맞추는 내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사위에 어떤 숫자든 6분의 1의 확률로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주사위를 살짝 보고 저에게 홀수라는 정보를 새로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사위의 홀수인 1, 3, 5 중에 하나인 숫자가 나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률을 3분의 1로 변경할 수가 있죠. 이처럼 새로운 정보, 즉 홀수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사전 확률인 6분의 1을 3분의 1로 변경하게 되는 것을 베이지 정리라고 합니다. 이 베이지 정리를 분류 알고리즘으로 만들면서 계산의 단순함을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포함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나이브 베이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나이브는 어떤 순진한 이런 뜻보다는 단순한 혹은 독립적인 베이지 정리다라고 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사람의 정보를 통해 성별을 예측하는 간단한 분류 예시를 통해 나이브 베이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 여기에 있는 새로운 데이터,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성별을 분류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별은 남자와 여자가 있으므로 우리는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일 확률을 각각 50%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지식으로 확률을 정하는 것을 사전 확률이라고 합니다. 아, 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키 167cm, 몸무게 72kg이라는 정보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가 어떻게 사전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아. 남성과 여성의 키와 몸무게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성과 남성 각 100명의 몸무게와 키를 측정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여기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아, 그 그래프에서 남성과 여성을 각각 추려서 키에 대한 분포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그래프를 확률 밀도 그래프라고 합니다. 각각의 값, 데이터의 값별로 몇 개의 데이터가 있는지 퍼센트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X축은 데이터의 값을, 그리고 Y축은 그때의 퍼센트, 즉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의 키와 몸무게의 정보를 그래프에 같이 표시했습니다. 앞에서 확인한 확률 분포를 이용해 우리는 이 사람의 특성이 여성일 확률과 남성일 확률 중 어떤 것이 높은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키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남성의 확률 분포에서는 약 0.045, 여성의 확률 분포에서는 약 0.025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정보를 통해 얻은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아. 이제 나이브 베이즈 방법을 적용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에서 사후 확률은 사전 확률과 새로운 정보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각각 남성일 사후 확률은 0.025, 여성일 사후 확률은 0.012의 값을 갖고 두 값의 합이 1이 되도록 확률값을 조정하면 각각 0.64와 0.36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남성일 확률이 50%에서 64%로,
여성일 확률도 50%에서 36%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몸무게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선 정보로 사전 확률이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무게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람의 정보를 성별 확률 분포에 적용을 해 각각 확률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값들은 이렇게 다시 기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값을 동일하게 곱해서 사후 확률을 계산할 수 있고 확률 값을 조정하면 남성일 확률은 98%, 여성일 확률은 2%로 우리는 이 사람이 남성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이브 베이즈는 이런 식으로 피처들의 확률 분포를 이용해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클래스일 확률이 높은지 업데이트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가 반영되었을 때, 즉 모든 피처의 정보가 반영된 최종 확률을 기반으로 확률이 높은 레이블로 선정하는 것이 나이브 베이즈입니다. 다음은 나이브 베이즈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즈에는 비용함수와 최적화 기법을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베이즈 이론, 즉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최적화로,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확률로 계산하는 조건부 확률을 비용함수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베이즈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즈 이론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드렸었습니다. 사전 확률을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을 베이즈 이론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요.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P는 probability를 뜻하는 약자로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짝대기는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는데 확률로 한글로 설명을 하자면 X가 뭐뭐일 때 Y가 뭐뭐일 확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레이블의 확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후 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 확률과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했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PY, 즉 Y가 뭐뭐일 확률이 바로 사전 확률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그러니까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얻어지는 새로운 정보, 이 PX 짝대기 Y는 Y가 뭐뭐일 때 X가 뭐뭐일 확률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예제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가령 우리가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것이 남성일 확률과 여성일 확률을 각각 계산을 했었습니다. 각각 0.5, 0.5씩의 사전 확률이 있었고요. 이 사전 확률이다가 X가 남성일 때 남성들이 키가 167인 사람들의 비율, 확률을 계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0.045 정도 됐었죠. 그 값을 곱해서 우리가 사후 확률, 즉 키가 167일 때 남성일 확률을 업데이트 했었습니다. 또한 여성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Y가 여성일 때 키가 167이었던 비율, 즉 확률을 계산하면 0.025가 나왔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전 확률인 0.05에다가 곱해서 요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 했었습니다. 요 분모에 있는 X는 167일 확률, 혹은 몸무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72kg였으니까 몸무게가 72kg의 확률이라고 하는 확률값을 별도로 구해서 요 나눠주는 이 전체가 사실은 베이즈 이론의 전체 공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매우 간단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변수가 한 개가 아닌 다차원 데이터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차원 데이터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 특성별 중첩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는 베이즈 이론을 그대로 옮겨오지 않고 단순하게 변경해서 사용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이브 베이즈, 그러니까 단순한 베이즈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선 이 중첩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이 분모에 있는 피처들의 확률, 이것을 우리가 1로
치환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확하게 이 확률의 값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률에 유사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는 정확한 확률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클래스별로 확률값을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근사한 어프로시메이트한 값을 써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 피처들 간의 독립적이라고 하는 가정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처들 간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고 서로가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이 피처들의 중첩 효과를 계산하지 않고 각각 이 피처들에 대한 조건부 확률만 계산을 해서 이 사전 확률과 곱해서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 베이지안 이론을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지 이론을 단순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딱 두 가지만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뭐냐면 피처에 대한 조건부 확률, 그리고 두 번째는 y에 대한 사전 확률입니다. 이 y에 대한 사전 확률은 매우 간단한데요. 우리에게 데이터가 주어질 경우에 그 레이블에서 각각 클래스마다의 비율을 가지고 이 사전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쉬운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조건부 확률을 사건 A와 사건 B가 0이 아닐 때 사건 A가 발생했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와 B라고 하는 집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A라고 하는 집단의 값을 우리가 키라고 할게요. 앞선 예제에서 썼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리고 B라고 하는 집단에는 우리가 성별이 들어가는데요. 이 성별에서 특히 남성들이 들어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남성들 중에서 우리가 키가 167이었죠. 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167인 사람이 들어와 있는 남성이면서 키가 167인 사람이 겹치는 이 교집합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게 전체 남성 대비 비율이 얼마인지 혹은 전체 키의 분포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각각 다시 수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성일 때 B가 여기 들어가 요 뒷부분에 붙는 게 조건이고 앞부분에 있는 게 결과입니다. 남성일 때 키가 167일 확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앞선 예제에서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확률 밀도 분포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했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우리는 이 PA에는 전체 남성이 100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우리 이때 값이 얼마 나온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0.045 정도 나왔었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약 4.5명 정도가 이런 167의 키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확률 분포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P의 A 그리고 B는 4.5에 그러니까 0.045의 조건부 확률을 갖는데요. 이제 반대로 한번 써볼게요. A랑 B의 순서가 바뀐 겁니다. 이번엔 키가 167인 사람이 남성일 확률. 이건 우리가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했던 내용이죠. 여기에다가 사전 확률을 곱해서요. 그런데 여기에 분자는 마찬가지 동일한 교집합 부분이 들어가고요. 이 분자 부분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분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서로가 다릅니다. 조건부 확률 A, B와 조건부 확률 B, A는 서로 다른 값을 갖는데요. 이것을 일로 옮기는 혹은 이것을 일로 옮기는 이 공식이 바로 베이즈 이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부 확률에 대한 기본 개념 공식이고요. 이제 이어서 범주형 특성과 연속형 데이터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에 대한 조건부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예제에서 키와 몸무게에 따른 이런 정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성별이 어떤 것인지 예측해보는 이런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 키와 몸무게는 모두 연속형 데이터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운 범주형 데이터를 추가해서 어떻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서 나이브 베이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범주형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려고 하는데 바로 네일 아트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손톱을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이고요. 이 새로운 사람, 뉴 데이터는 네일 아트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범주형 데이터의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에서 확률 밀도 그래프를 그렸던 것처럼 범주형 데이터도 각각의 클래스별로 이렇게 비율을 나눠서 그려봤습니다. 남성의 경우 네일 아트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여성의 경우도 네일 아트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제 명수를 세워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 결과 네일 아트를 한 사람이 남성의 경우에는 약 10명, 그리고 하지 않은 사람은 9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네일 아트를 한 사람이 약 60명,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약 40명 정도 있었네요. 그러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조건부 확률을 그 공식에 넣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남성의 비율 그 범위 중에 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네일 아트를 하고 그리고 남성인 사람의 명수를 넣어서 비율을 계산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전체 남성이 100명인 사람들 중에서 네일 아트를 한 사람 10명을 넣어서 요 남성이면서 네일 아트를 한 사람의 조건부 확률은 0.1이 되겠습니다. 10%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0.9, 90%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도요, 동일하게 해서 전체 여성 100명 중에 네일 아트를 한 사람 60명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0.6이 되고, 또한 반대로 여성이면서 네일 아트를 하지 않은 사람 40명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 0.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진 조건부 확률, 즉 새로운 정보를 나이브 베이지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사전 확률을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새로운 사람, 어떤 뉴 데이터는 네일 아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네일 아트를 한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이 비율은 우리한테는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네일 아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 남자와 여자들, 이 비율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로 주어지게 됩니다. 즉 0.9가 새로운 정보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0.4 여성일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일 아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앞서 연속형 변수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전 확률과 새로운 정보를 곱해서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다음과 같은 사후 확률로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업데이트된 사후 확률은 요 합이 1이 되도록 우리가 보정을 하게 되면 각각 남성일 확률은 0.69, 여성일 확률은 0.31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네일 아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에는 남성일 확률과 여성일 확률이 각각 50%였다면 네일 아트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남성일 확률은 0.69%로 그리고 여성일 확률은 31%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속형 변수의 조건부 확률입니다. 이건 가능도, 라이클리후드라고도 하는데요. 연속형 변수의 조건부 확률, 즉 가능도는 확률 분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률 분포는 굉장히 다양한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직선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곡선의 모양, 이런 걸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아니면 이런 모양, 이런 다양한 모양들의 확률 분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 분포에서 X축은 우리에게 있는 특성값들, 그리고 특성값들, Y축은 이런 각각의 특성값들에 따른 확률 혹은 비율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 이런 함수의 모양으로 표현을 하냐면 X축 값에 연속적인 값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앞서 살펴봤던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네일 아트를 했다 안 했다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값만 있을 뿐입니다. 이 변수에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비율이 10%, 0.1이고요. 안 한 사람의 비율이 0.9였습니다. 즉 각각의 데이터의 그 X값의 특성값의 값마다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값들이 표현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이상형 확률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형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0에서 9 사이의 실수를 임의로 선택할 때 정확하게 7.2가 나올 확률은 몇일까요? 이것은 0에서 9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일 아트의 유무와 같이 이산형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한 X들은 X에 따른 확률값들을 모두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확률 분포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재미있는 건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모든 연속형 변수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들이 정규분포의 모양을 띌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정규분포의 모양에 따라서 이 확률값들을 만들어 추정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정규분포가 뭐냐라고 할 때에는 이 정규분포는 이 데이터들의 평균과 그리고 표준 편차를 통해서 그릴 수 있는 분산의 그래프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서브 컨텐츠에 있는 정규분포와 관련된 파츠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게 이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통계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개념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균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개념이니까 넘어가고요. 분산 같은 경우에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각각 데이터들의 차이에 대한 평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에게 두 개의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데이터 모두 평균은 0이 나오겠죠. 하지만 두 데이터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을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이 데이터의 평균 간의 차이를 제곱한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체 가지고 있는 개수,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는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이 데이터들이 평균적으로 평균 대비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곱하는 이유는 우리가 선형 모델에서 MSE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제곱을 하지 않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돼서 얘가 분산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니까 모두 양수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고요.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 자체가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값 자체를 보고 얘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곱근, 즉 루트를 취해서 이 값이 평균 우리가 원래 쓰던 데이터들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값의 레인지로 변환시키는 이 값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봤던 이제 키의 데이터를 봤을 때 평균 키가 170cm이고 표준 편차는 10cm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의 키가 평균 170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데 보통 보면 10cm 단위를 통해서 이렇게 분산이 퍼져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는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통해서 이 그래프의 모양을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정규분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가능도, 어떤 조건부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이 공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공식을 외우거나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계산이 되니까요. 그런데 유의해서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부분에 들어가는 변수가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평균, m이라고 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시그마. 요거는 분산이죠.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딱 두 개만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셋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또는 표준 편차만 파악을 하면 그걸 통해서 조건부 확률, 즉 가능도를 계산해낼 수가 있고 그 가능도들의 합을 다 그린 게 정규분포의 그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몸무게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몸무게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셋을 보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키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연속형 데이터, 몸무게에 대한 연속형 데이터, 그리고 성별에 대한 레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에서 남성들만 추려내서 이 남성들의 몸무게의 평균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평균값이 하나 나오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데이터들을 활용한 남성 몸무게의 표준 편차 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다 넣으면 이 값이 메꿔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가능도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새로운 사람, new person의 그 몸무게가 몇 킬로였죠? 72kg였죠? 72라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통해서 이때의 가능도는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던 대로 0.045인가요? 그 값이 나왔었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동일하게 여성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만 추려내서 그때의 몸무게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정규분포의 분포 확률 분포를 그릴 수가 있고 그때의 가능도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이브 베이지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게 되면, 즉 이 두 개를 알아내는 게 학습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학습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가능도를 바로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한 가능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입을 하고요. 나이브 베이지의 방식에 따라서 사전 확률과 새로운 정보를 곱해서 사후 확률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다음과 같은 값들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정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98% 남성일 가능성이 98%, 그리고 여성일 가능성이 2%로 해서 최종 우리가 이 사람은 남성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이브 베이지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의 베이지안 이론에 대해서, 그리고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각각 범주형과 연속형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이브 베이지 하이퍼 파라미터인데요. 나이브 베이지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별로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요. 라플라스 스무딩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또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연속형 변수가 아닌 범주형 변수를 계산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범주형 변수를 계산할 때만. 이게 왜냐하면 범주형 변수들 중에서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없는 새로운 범주가 포함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확률 값의 카운트가 0이 잡히기 때문에 확률이 0이 되고 나이브 베이지의 모든 확률이 0으로 변환되는 이런 이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1씩, 기본적으로 1씩 더하게 되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값, 알파 값을 분모에다 더해서 어떻게 해도 0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라플라스 스무딩입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보통 쓰이게 되고, 특히 이제 희소 데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KNN에서 설명드렸던 데이터에서 빈칸이 굉장히 많은, NA가 굉장히 많은 그런 데이터에 많이 쓰이고요. 이런 희소 데이터의 특징을 갖는 데이터 분석 중에서는 우리가 텍스트 분석에서 희소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이 라플라스 스무딩과 나이브 베이지를 쓰는 때가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브 베이지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지의 장점은 모든 특성을 독립으로 가정한다 라고 하는 이 가정 때문에 매우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계산 덕분에 훈련과 예측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여기서 훈련은 모든 데이터셋의 평균과 분산 혹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거겠죠. 그런 만큼 훈련 과정을 이해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앞서 라플라스 스무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소 데이터에 잘 작동을 합니다. 물론 하이퍼 파라미터를 써야 되고요. 하지만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얼마나 설정하느냐는 그렇게 민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뭐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나이브 베이지의 장점이고요.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나이브의 단점 중에 하나는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사전 확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전 확률에 어떤 임밸런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오버피팅이 매우 높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밸런스 데이터셋에는 나이브 베이지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이유는 독립가정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연속형 변수는 정규 분포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규 가정을 우리가 쓰는데 이 두 개의 가정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정확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좀 귀찮은 단점인데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을 따로 계산을 해서 취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에서 이 정규 분포를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가우시안 베이즈, 그 다음에 이산형 분포 같은 경우에는 벨류니 분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베이즈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방식을 취해서 우리가 취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이브 베이지의 계산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우선 훈련 데이터에서 레이블만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에 있는 각 클래스별 비율로 계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이 100명, 여성이 100명이었으면 사전 확률은 0.5, 0.5 되는 거겠죠? 이렇게 사전 확률을 계산합니다. 매우 쉽죠? Y 클래스의 비율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들 중에서 연속형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우린 학습할 때
평균과 분산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한 공식에 따라서 조건부 확률을 새로운 데이터 X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범주형 데이터에 따라서는 클래스별, 그러니까 남성별 손톱 관리를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비율을 따로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이때는 새로운 어떤 범주형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라프라스 스무딩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조건부 확률이 있을 때 이 사전 확률과 조건부 확률 1, 2를 모두 곱해서 최종 4, 5 확률로 업데이트한,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높은 쪽의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나이브 베이지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나이브 베이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